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상극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쪽의 기운은 전혀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절대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이것들이 버젓이 같이 있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절대 같이 곁에 붙여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 것을 붙여두어서 집안에 좋은 기운을 나쁜 기운으로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이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같이 있으면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으며, 또 같이 있으면 서로 대립하고 다투기에 오히려 스스로의 기운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들은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그리하면 어떤 시기든 그것이 의미하는 기운은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휴지통과 쌀은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은 버리는 것, 즉 사의 기운이 강한 것이고, 또 쌀은 살리는 것, 즉 생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네, 생과 사는 절대로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쌀은 식복, 즉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이렇게 되면 절대 그 가정에서는 돈복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잘 벌리지 않고 또 모이지 않는 가정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독 돈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들을 아주 천시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복을 상징하는 쌀과 물의 곁에 휴지통을 두고 있는 것이며, 또 버려야 할 물건들을 그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껏 몰라서 이렇게 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고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수호행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전자레인지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화호행의 기운이 또 가장 강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방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주방은 수호행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곳이고, 이 수호행에게 화호행은 재물, 즉 돈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 안 그래도 수호행의 기운이 정말 강한 이 주방에 있는, 수호행의 기운이 정말 강한 이 냉장고가 화호행의 상징인 전자레인지와 곁에 있게 되면 이 화호행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게 되며, 오히려 그 기운은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가정의 돈복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간혹 작은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하는 일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 여러분, 절대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네, 가능한 냉장고 주변에는 뜨거움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라도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같은 생의 기운을 가진 것이지만 호흡법, 즉 생기를 취하는 행위는 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평소에는 관계가 없지만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동물이 호흡해야 하는 산소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큰 식물은 절대 침실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동물의 집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의 집 옆에 큰 식물을 두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서로 간의 생의 기운은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명당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달력과 시계는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시계 역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풍수적으로는 걱정과 고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는 절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고민이나 걱정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곁에 붙어 있게 되면 항상 그 가정에 사는 가족들은 고민이나 걱정 속에 휩싸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항상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또 별것 아닌 것에도 고민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냉장고와 TV는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수호행을 말하는 것이며 아주 강한 양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는 화호행을 말하는 것이며 이건 역시 아주 강한 양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곁에 있게 되면 양기와 양기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오행학적으로 수오행과 화오행은 대립, 즉 상극을 말하는 것이니 이 가정에서는 늘 다툼이나 갈등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소한 것, 별것 아닌 일에도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양보하거나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의 화합은 깨어지게 될 것이니 그 가정은 절대 번영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은 주방과 먼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네, 이는 우리 전통의 풍수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먹는 것과 배출하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위생적으로 아주 좋지 못할 것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라는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서로 강한 돈복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너무 강해지게 되면 오히려 충돌을 일으켜 하나도 그 본연의 기운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죠. 물론 현대에는 아파트 생활이 많아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여 항상 화장실에 나무 향기가 좋은 방향제는 꼭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은 꼭 닫아두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복이 좋아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침대와 화장대는 멀리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는 휴식을 위한 장소이고 화장대는 활동을 위한 장소입니다. 특히 이 침대는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수면을 취하는 곳이죠. 네, 이 두 가지가 곁에 붙어 있게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가 곁에 붙어 있어야 할 경우라면 무조건 화장대의 거울은 옆으로 틀어서 침대에 누워 여러분의 얼굴이 비치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약품과 지갑은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거예요. 네, 워낙 많은 약들이 집에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약은 절대로 지갑이나 소지품들과 같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것이 힘듦과 고통을 상징하는 약들과 같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재물복은 병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들은 항상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세요. 아니면 서랍에 넣어서 보관을 하세요. 어느 집이든 이 약들이 쉽게 눈에 보이게 되면 그 집에는 절대 행복이나 번영이 찾아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일수록 먹는 약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약들을 정말 정성껏 보관을 합니다. 네, 절대 밖에 아무렇게나 내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소지품이나 지갑, 가방과 같은 것들에 곁에 두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로 곁에 두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